대부분 병원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실 때 수술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의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동의서 받을 때 설명을 하고 특별히 수술 전에 더 주의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수술 중에 이런 걸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수술을 안 해본 의사분들이라면 되게 당황을 하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보면 수술 전에 우선 환자분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했다거나 아는 경우들은 법원에서도 병원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관련된 어떤 측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환자분들과 의사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뿐만이 아니고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확률적으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동일하지가 않고 아무리 조심하고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애초에 눈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눈들도 있어요.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대학병원으로 의뢰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수술을 했는데 시력이 잘 안 나오고 막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 분쟁이나 소송으로 연결이 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고요. 제가 역으로 바꿔놓고 환자 입장이라고 해도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건지 좀 흔한 몇 가지 케이스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고난도 수술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선모체 소대가 좀 약하신 케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사전 검사상에서 선모체 소대라고 하는 조직이 약해져 있는 게 발견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수술 전에 이런 게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모체 소대라는 거는 뭐냐면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안쪽에서 잡아주는 실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 같은 조직이 눈 안의 수정체를 360도 둘러싸고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360도에서 동일한 힘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위쪽에서 당겨주는 힘이 좀 떨어진다. 수정체 자체가 밑으로 약간 내려와 있다거나 아니면 눈을 움직일 때 흔들흔들하는 게 좀 사전 검사상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수정체가 앞으로 이렇게 욱 올라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대충 어느 정도 붙어 있어서 수술 전에는 발견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발견이 돼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해결을 할 수 있는 서전을 만났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케이스와 똑같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 수술이 능숙하지 않은 의사를 만났다 그러면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자분도 수술 전에 몰랐고 수술 전 검사에서 의사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단면을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겉에서는 아무리 봐도 직접 관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갑자기 이제 몰랐던 게 갑자기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렌즈의 테두리가 안쪽에 있는 홍채 테두리 바깥쪽으로 고르게 잘 위치가 돼 있고 어느 한쪽으로 쏠림도 보이지 않았고요. 수술 전에 검사상에서 수정체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고 앞뒤로 위치 이동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튼튼한 눈이라고 생각이 되는 눈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막상 하려고 보니 이 수정체의 끝에 경계 부분이 노출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경계가 노출이 된다는 뜻은 수정체 이쪽 끝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선모체 소대가 약해지니까 이쪽으로 살짝 힘을 줬을 때 수정체 전체가 이렇게 딸려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선모체 소대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으니 수술 중에 이 선모체 소대에 추가적인 손상이 최대한 가지 않게 수술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더 무리해서 확 당겨버리면 남아있는 선모체 소대까지 아예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낭 안에 넣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 의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데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할 때 점탄 물질이 더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는 없고 보통 사람들이 한 개 사용을 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은 포괄숙가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점탄 물질, 아무리 좋은 인공수정체, 더 좋은
좋은 재료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받는 수익은 100% 동일하게 나라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짜장면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데 유기농 양파와 유기농 기름과 툭불 한우를 이용을 해서 만든 짜장면과 농약을 팍팍 친 수입산 양파와 냉동 돼지고기와 폐급 기름을 이용을 해서 만든 짜장면을 나라에서 동일한 가격을 받고 팔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짜장면을 만들어 팔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수술을 할 때는 사실 나라에서 더 어려운 수술을 했으니 수술비를 더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만 재료가 더 들어가고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나라에서 주는 수익은 똑같거든요. 100%. 병원들에서는 이런 수술을 더 거부를 하게 되고 대학병원으로 또 보내게 되는데 환자들이 딜레이가 생기게 되고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 포괄수가제라는 시스템이 의료비를 제한을 하고 좀 관리를 하는 데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환자분들의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탄물질을 더 써가면서 어쨌든 다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기 전에 수정체 낭이 안쪽으로 막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밀어서 수정체 낭을 유지를 시켜주는 텐저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재료 때는 웃긴 게 보통은 환자분들한테 30%의 비용을 받고 나라에서 70%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병원에서 매입하는 비용의 90%밖에 보상을 안 해줍니다. 하나 쓸 때마다 10%만큼을 병원에서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대로 재료는 더 많이 쓰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돈 되는 수술만 사실 더 많이 하려고 하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텐셔닝을 넣어서 수술이 잘 마무리됐고 다음날 시력도 잘 나왔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실 때 수술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의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동의서 받을 때 설명을 하고 특별히 수술 전에 더 주의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수술 중에 이런 걸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수술을 안 해본 의사분들이라면 되게 당황을 하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사를 만나서 문제가 생겨서 2차 수술이 필요해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의료사고다라고 생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 같아도 어느 정도 의심을 될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정말 검사만 거의 1시간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밀하게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견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의료 과실이라고 100%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의료 기술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더 많은 경우가 사실은 훈항 파열일 것 같아요. 훈항 파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눈 안에 수정체 껍데기를 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훈항이 파열이 돼서 이 수정체의 알맹이들이 뒤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유리체가 앞으로 기어 나오거나 이게 뚫려버리면서 앞뒤가 이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수술이 복잡해집니다. 수술이 복잡해진다는 게 유리체 절제술을 할 줄 아는 망막 의사가 결국 손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병원에서는 망막 수술까지 되는 망막 의사들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하거나 앞부분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유리체를 대충 정리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실제로 훈항 파열이 생겨서 이 앞부분만 정리하고 수술을 받았던 할머니 환자분이 몇 년이 지나서 이 뒤쪽에 망막이 당겨지면서 망막 박리가 생겨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 계셨었거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백내장 수술 받으러 갔다가 2차 수술을 받으라 그러고 그것도 자기 병원에선 안 되니 대학병원에 가서 받으라 그러고 수술이 뭔가 잘못됐네라는 생각을 먼저 우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훈항 파열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후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간혹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의뢰가 돼서 오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개인적으로 아는 원장님이 의뢰를 해서 편을 받으려서 좀 빨리 수술을 해드리는 편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결과는 좋으신 편에 속해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연계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아예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대학병원 가면 더 위중한 환자 위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치료가 늦어짐으로써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술은 파열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의료사고라고 할 수는 없고 소송감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제때 시행이 되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느냐가 분쟁이 더 일어나냐 마냐를 좀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면 좀 나오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훈항 파열이 돼서 수정체 내 뭐 유리체 조각이 발견이 되고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을 해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했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병원을 상대로 6,700만 원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유가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당했어요. 100% 그냥 병원이 승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훈항 파열이 생겼지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고 기계가 있어서 바로 후속 조치를 시행을 했고 적절한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병원의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결국 관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서 치료를 해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보면 수술 전에 우선 환자분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제때 적절한 후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은 법원에서도 병원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확률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대처가 가능한 병원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술하기 전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 조치가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좀 확인을 받고 수술을 받으신다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분쟁의 요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의뢰를 받아서 수술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혹시 문제가 생긴 경우는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병원들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이미 아니면 수술 전에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얀가의 최원석 원장이었습니다.